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환경과 관련된 마지막이야.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여기 한번 봐봐. 되게 보기 좋지? 어때? 되게 보기 좋지? 와우. 지구 환경 변화랑 인간 생활. 이 파트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호호.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구 열수지. 수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수적인 지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수지는 그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열이랑 이제 방출되는 열이 이제 양이 얼마가 되냐 요 비교하는 거를 열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사평형 이제 지구의 복사평형인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복사평형?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복사평형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열이 전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류, 전도, 복사거든요. 일단 대류는 액체나 기체가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고 전도는 접촉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복사는 그냥 열이 도움 없이 이동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렇게 별로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건 전도야. 근데 이게 손 가까이만 대도 열 느껴진다? 해본 적 있어? 이건 복사거든. 그래서 물질이 그냥 내질에 도움 없이 전달되는 게 이제 복사인데 그래서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온도가 얘가 표면에서 6000도씨다 보니까 얘 여기서 모두 오고 얘는 자외선도 방출하고 가시광선도 방출하고 모두 방출하고 적외선도 방출해.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지구는 워낙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얘도 에너지가 적은 열을 방출해. 주로 뭐 적외선을 방출하거든. 지구가 가시광선 방출하면 진짜 웃기겠다. 지구가 가시광선 지표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야.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주로 가시광선, 얘는 주로 적외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는 이제 표면 온도가 한 15도씨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복사평형인데 평형은 같다라는 걸 의미해.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그 한마디로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랑 무슨 에너지랑 같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뭐를 이룬다? 복사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 조심할 거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 에너지가 이제 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아니 1학년이지 중3에서 했었지. 중3에서 이제 했었지. 이제 램프 이제 틀어놓고서 온도 이제 재는 거지. 램프 틀어놓고서 이제 온도를 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이제 일정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사평형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좋아. 문제는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기는 해. 그래서 흡수에너지랑 방출에너지랑 이제 같아서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연평균 15도씩 유지하는데 문제는 위도별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위도별 이제 에너지 불균형을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태양고도 얘기를 살짝 설명할게. 태양고도 얘기를 설명하면 일단 여기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치고 그러면 태양이 요렇게 있었을 때 지금 이 태양빛이랑 요 지표면 이루는 요 각의 고도 혹은 무슨 고도라고 얘기하냐면 태양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제 태양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더 태양이 더 이렇게 있어서 자, 이 경우에는 태양 고도가 더 높은 거니 더 낮은 거니? 태양 고도가 더 낮은 경우야.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무대의 라이트라고 생각하면 지금 태양 고도가 높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거든. 근데 태양빛이 낮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니? 아이씨 이렇게 가면 잠깐만. 아 힘들어. 아유 낮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퍼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에너지 양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양 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에너지가 더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서 이제 기준은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거예요. 같은 면적당. 근데 문제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지구학이야. 자, 우리 지구 이렇게 가로로 나눈 거 뭐라 그러게? 위도야, 경도야? 위도야. 자, 여기 위도 0도 뭐라고 하니? 적도라고 하지. 여기는 위도 90도. 그래서 여기가 북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90도 남극.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지역이 지구 중심과 적도가 이루는 각이 위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0도 이제 적도가 되는데, 문제는 태양빛은 원래 퍼지기는 하지만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제 나란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적도 부근은 태양 고도가 거의 몇 도? 90도야. 근데 문제는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점점 낮아지고 여기는 태양 고도가 거의 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0도에서 30도까지를 저위도, 그 다음에 여기는 중위도, 그 다음에 여기를 고위도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결론은 태양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줄어들어요. 됐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위도별로 에너지 흡수량이랑 방출량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짝을 봐야겠다. 여기가 90도 남극, 여기가 90도 북극, 원래 다 이렇게 전체로 잘 안 그리는데 여기가 위도 0도라고 하면 이게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는 좀 격차가 커. 됐니? 그래서 요게 이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추운 곳은 열 방출이 더 덜하기는 하지만 이게 지구 자체에서도 열 이동이 있기 때문에 방출하는 거는 위도별마다 완전 잘못 그렸다. 방출하는 거는 이제 위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이제 방출하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적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준으로 딱 나눴을 때 지금 요 부분은 무슨 에너지가 더 많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보다 많아서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이 돼요. 근데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보다 많아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되면 적도 지역은 계속 뜨거워지기만 하고 극지방은 계속 차가워지기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여기서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두 가지가 이동해. 첫 번째는 대기, 두 번째는 해수. 이 녀석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뭐를 공급하냐면 열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아죠. 근데 여기서 일단 조심할 거는 항상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이 부족한 양 기억 여기 이제 니은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부족한 기억이랑 니은 더한 거랑 여기 남는 거를 뭐라고 하면 디귿이라고 하면 이게 양은 항상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는데 지역적으로는 복사평형이 아니야. 그래서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 남는 열이 이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도 살짝 써놔. 있구나. 여기 위도 38도. 38도 부분은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은 지역인데요. 여기서는 같다라고 해도 오히려 대기의 이동이 되게 많은 상황이야.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결론은 지구가 전체적으로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위도별로는 이제 저위도 지형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고위도는 에너지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는 열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불균형을 나름은 뭐하고 있다. 이제 해소하고 있다.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어쨌든 지구는 이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비교한 값을 열수지라 그래. 거기 지금 보면은 지구 열수지 해가지고 나와 있지. 그게 별표. 원래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핵심만 얘기를 하자면 숫자 외울 필요 없어. 외워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딱 집어서 이거 외워야 되라 할 거기는 한데, 어쨌든 지구가 이제 흡수하는 열과 방출하는 열을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걸 이제 열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이렇게나 있는 학교 거의 없었는데, 딱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30만 외우면 됐었네. 나 이제 흐릿하지만 잠깐 보면 지금 저쪽이 이제 태양, 지금 태양에서 얼만큼 들어와? 100이 들어와. 100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기에서 반사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거 합해서 거기 체크해. 결과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들어오는 게 몇 퍼센트? 30%야. 됐어? 다시.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결국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 결국은 지구가 흡수하지 않고 방출되는 게 얼마? 30. 그러면 결국은 지구가 흡수하는 그냥 합해서 얼마가 되는 거게? 7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얘가 흡수 합해서 얼마가 되냐면 70. 간단하지? 옛날에 요거만 외우면 됐었어. 흡수하는 게 일단 70이야. 이제 70인데, 자, 문제는 이제 지표에서 흡수했어. 그러면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진 물체는 온도가 올라간 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으로 이제 방출을 하는데, 지구 대기의 특성이 가시광선은 통과를 되게 잘 시켜. 근데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은 다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뭐라고? 적외선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보면 지구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 내가 이 숫자가 안 보인다. 140구나. 이따가 나중에 숫자는 써야지. 여기 이제 145 중에 여기서 이제 대기가 흡수하는 게 있어. 왜냐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 대부분은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기 중에서도 특히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대기, 얘가 바로 무슨 기체? 온실기체야. 요 흡수하는 기체가 이제 온실기체. 그래서 대기가 데워져서 지금 대기에서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98이라고 나와 있지. 됐어? 98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대기가 다시 방출해서 지표로 들어가서 지표가 더 뜨거워지겠죠? 더 뜨거워지겠죠? 더 뜨거워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무슨 효과라고 얘기한다? 요거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얘가 이제 지표로 뭐 하면서 지표로 재방출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높아진다가 아니라 조금 높게 뭐하는 현상, 유지되는 현상이 온실 효과야. 이거 왜 차이를 두냐면 이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약 몇 도씩? 15도씨거든요. 얘랑 비교해서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달은 연평균 기온이 얼마게? 마이너스 18도씨거든. 근데 달이랑 지구랑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 차이가 지구는 뭐가 있고? 대기가 있고, 달은 대기가 없어. 그래서 핵심은 얘는 대기가 없어서 무슨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복사평형하고 얘도 복사평형을 하는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 복사평형이 더 어떤 효과에서 일어나는 거게?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온실 효과는 그럼 높은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우리 달에서 못 살잖아.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어쨌든 되게 아슬아슬하게도 딱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온실기체는 꽤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일단 여기 대표적인 뭐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도 있고, 그 다음에 CFC 나왔나? 오존. 산화이질소도 있고, 오존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있네. 산화이질소도 막 이게 등등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CO2를 그렇게 얘기를 할까? 얘는 그렇게 효과가 좋은 온실기체도 아니거든? 근데 왜 그렇게 CO2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너무 많아서. 오케이? 너무 많아져서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기체의 증가? 온실기체의 증가로 결국은 뭐가 높아지는 현상?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기체 증가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다? 이산화탄소라는 거지. 그 이산화탄소가 왜 늘어나냐? 라고 하면 뭐의 증가가 반드시 나오게? 화석연료. 그래서 화석연료의 지금 사용이 증가를 하면서 이게 이산화탄소 급격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나머지 수치 안 보이는 거 좀 쓸게. 나는 안 보여. 그래서 이 145에서 지금 대기로 흡수되는 게 133. 그 다음에 우주로 가는 게 12. 그 다음에 제가 우주로 가는 게 또 있을 텐데 58. 그 다음에 그래서 58.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숫자 기억하면 되는 거는 봐라. 결국은 태양에서 100이 들어와서 반사가 되는 게 얼마? 30이니까 결국 지구가 흡수하는 게 70이지? 그러면 지금 결과고 이 경우에 결국은 우주 밖으로 나오는 게 얼마가 나오게? 7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으로 쳤을 때 지구가 흡수하는 거 70, 방출하는 거 얼마? 70.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숫자 두 가지는 70과 30인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거 70,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고 방출되는 게, 반사되는 게 얼마? 30. 그 다음에 지구가 막 이것저것 따져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게 얼마? 70.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가 결국은 70,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70. 결국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뭐를 이룬다?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 요렇게 이제 핵심이거든. 거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뭘 또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복사 열수지를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기권이랑 직권만도 비교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숫자 안 보이는 거 좀 쓰면 여기서 이제 대기가 들어가는 게 47이고 대기로 흡수되는 게 23.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기에서 나가는 게 23.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반사돼서 가는 게 얼마? 요게 이제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 영역에서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대기만 보면, 자, 대기. 그거는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대기로 들어오는 값만 볼게요. 대기로 들어오는 값이 태양에서 얼마? 23인 거 보이시죠? 됐어? 그 다음에 지구에서 들어오는 값이 얼마야? 여기. 얘가 133이 돼야지. 됐니? 여기서 이제 133. 그래서 대기 입장에서는 태양에서 오는 게 23이고, 그 다음에 지표로부터 들어오는 게 133이거든. 그래서 지금 대기에서 우주로 나가는 거 봐봐. 대기에서 지금 우주로 나가는 게 일단은 저쪽에 이제 얼마가 있어? 대기에서 나가는 게 이쪽에 얼마가 있어?
58이 있고 대기 입장만 봐야 돼. 대기 입장에서 나가는 게 얼마가 있냐면 98이 있지. 기준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기를 기준할 때 무조건 뭐만 보는 거야? 대기만 보는 거야. 그럼 요쪽 함이 156이 되고 요쪽 합이 얼마가 돼? 156이 되지? 그러니까 약간 높은 수준에서 무슨 평형이 되는 거게? 복사 평형이 되는 거야. 물론 지표는 더 심하겠지. 그럼 이제 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표 입장에서 태양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야?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47이거든? 태양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47이고 여기 온실효과로 들어오는 게 얼마야? 여기 지금 98인 거 보이지? 그러면 합해서 얼마가 나야 돼? 145가 나야 되거든? 여기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거 얼마인 거 보이시? 145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슨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98만 없으면 요렇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달 같은 경우는 아예 대기가 없어요. 아예 100 들어갔다 100 나가는 거야. 100 들어갔다가 이제 100 나가는 건데, 어쨌든 이게 그래서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온도가 높게 유지되냐 낮게 유지되냐의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거는 얼마 외워야 돼? 70, 70 외워야 돼. 70, 70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온실효과 때문에 요 지표로 재방출된 요 98. 그래서 저 98 값이 더 증가하면 지구 연평균이 어떻게 될 거야? 올라가서 또 그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기는 할 거예요. 이해 갔니? 그래서 요는 그렇다. 지구가 데워지면 뭐 그렇지. 그래서 온실효과.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온실효과가 과해지는 거다. 자, 그래서 85쪽 가시면, 그래서 이제 85쪽 지구온난화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래도 복사평형은 일어나. 근데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온실기체량이 증가하면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지구 열수지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요 145도 더 증가할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제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거고, 산림벌채는 왜 그러냐면 숲을 없애면 광합성량이 줄어요. 그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겠지. 그 다음에 과도한 가축 사용량은 메테인. 그 호주 같은 데는 방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장을 차리잖아? 그러면 방귀세 내야 돼. 소의 수에 따라 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소가 뭐를 끼니까. 방귀를 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거는 화석연료 사용량. 요게 이제 가장 큰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대기준 평균 기온, 대기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보면 그냥 거의 그래프가 거의 무슨 값? 거의 같은 값을 이제 보이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대체적 경향이 뭐하는 효과?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점점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 영향과 대책을 보면 일단 해수면 상승이 나와 있는데 해수면 상승은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수면 상승을 왜 조금 조심하셔야 되냐면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빙하의 융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생각해봐. KFC가 요새 없으니까 어디 가니? 맥도날드 가나? 아 근데 맥도날드 요새 안 가지 않니? 그냥 여러분 콜라에 얼음을 담아서 먹었다고 생각해봐. 잘 상상해봐. 콜라에 넣은 얼음이 다 녹았어. 그럼 잘 상상해. 물 높이가 올라가? 잘 상상해. 진짜 잘 생각해봐. 아로 하는 게 낫겠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 얼음 가득 넣었어. 얼음이 녹았어. 넘쳐? 안 넘쳐. 왜냐면 여기 잠겨있는 부피만큼 올라가 있는 거라서 안 넘쳐. 근데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빙하가 융해가 된다고 해서 영향이 큰 게 아니라 빙하가 융해돼서 물의 양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서 빙하도 바다 빙하보다 고산지대 빙하가 녹아서 내리는 게 더 심해.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극지방의 빙하 있죠. 극지방의 빙하도 바다에 있는 빙하가 있지만 육지를 덮고 있는 빙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대륙 빙하 같은, 그래서 융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 열팽창이 되는 거지. 열팽창은 2학년 때 배웠지? 열팽창은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길이 혹은 뭐가 증가하는 거? 부피가 증가하는 게 열팽창이에요. 그래서 그 빙하의 면적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일단은 빙하의 면적이 줄면 반사율이 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맨 땅이 드러나 있으면 열을 흡수를 잘해요. 근데 빙하는 무슨 색이야? 흰색이지. 반사 진짜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 상승도 있지만 빙하가 면적, 그래서 아까 전 육지에 있는 빙하가 너 문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육지에 있는 빙하가 주면 하얀색이 줄어들고 반사율 주니까 흡수하는 양이 오히려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 면적이 주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수도 옮겨야 돼. 거기 지금 그래서 옮기고 있잖아. 자카르타 잠겨. 몰디브 이런 데는 잠기고 있잖아. 그래서 육지 면적이 줄으니까 당연히 서식지랑 농경지가 줄겠지. 그러니까 곡물 생산은 당연히 줄죠. 그 다음에 강수량 증발량변의 기상이변인데 이게 비랑 이건 할 말 진짜 많은 게 이게 어차피 지구의 물의 총량은 똑같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물폭탄이 내려가면 어딘가는 비가 안 와요. 이해 갔어? 그래서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한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럼 어느 한쪽에서는 가뭄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생태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당연히 줄지. 특히 이제 더운 지역에 사는 녀석들의 서식지가 점점 넓어지겠지. 그 다음에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되는 것도 이제 그렇고, 말라리아 댕기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새 되게 학자들이 겁내하는 게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얼어있던 친구들이 이제 다 세상에 나온다. 근데 이제 북극은 좀 얘기가 많아. 왜냐면 북극의 빙하 때문에 배들이 못 다녔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백길이 생기면 북유럽 가기가 더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언제지? 그 수에즈운하 막혔을 때 한번 난리 났었거든. 안 그러면 아프리카를 다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래서 얘기가 되게 있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고 대책은 뭐 어떻게 순 많이 만들고 온실기체 배출량을 이제 줄여라. 그래서 옆에 2023년 온실기체 배출량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 70%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테인이 효과가 더 커. 근데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보다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녀석이 이제 피해주는 게 훨씬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 우리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는 고기를 맨날 먹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좀 말로 하면 한반도는 이게 2070년대쯤에는 아열대기로 바뀐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꽃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랭지 농업하는 데가 점점 올라가고, 제주도에서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는데 한라봉의 재배지 면적이 넓어지고 난류성 어종이 늘고. 근데 우리나라 온난화는 더 심하다. 왜 그러게? 1800년대 후반에 산업혁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대 때 많이 해가지고 엄청 더워지고 있긴 하지. 그래도 공기 깨끗한 편이야, 중국 빼면. 원래 대기대순환이 되게 큰데요. 이거 설명 안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거라서, 대기대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주기,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대기가 이제 순환하는 게 대기대순환이야. 그래서 이제 대기대순환이 이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구 자전인데, 그래서 저쪽은 조금 단순하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어디가 에너지가 되게 많냐면 적도의 에너지가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되게 뜨겁지. 뜨거운 공기는 내려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올라간 공기가 이동해서 내려가고 이동해서 내려가고, 그러면은 몇 개의 순환이 하나가 생겨? 1년 동안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는 북반구에서는 북쪽, 북풍만 불고 남반구에서는 남풍 이렇게만 부는데 문제는 지구가 자전해서 보니까 바람 움직임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요. 휘어서 결국은 몇 개의 이제 순환세포가 생기냐면 이게 3개의 순환세포가 생기거든. 지구자전은 약간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연이한테 미사일을 쐈어. 근데 얘는 공기 중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지구가 자전해서 아니 지민이가 지연이 자리로 오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쐈지만 지표 사람 입장에서 이게 미사일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공기가 실은 휘진 않지만 물론 휠 수는 있어. 휘진 않지만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은 이제 그 효과가 더 극대화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지우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잠깐만 다시 그릴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0도에서 뜨거워지는 건 맞아. 그래서 얘가 순환해서 가다가 위도 30도에서 한번 하강. 그래서 여기서 일부는 적도 쪽으로 가고 일부는 다시 데워져서 몇 도에서 상승? 60에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순환해서 몇 도에서 하강. 90도는 워낙 순환해서 하강. 그러면 몇 개 생겨? 이제 큰 순환세포가 3개가 생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0도에서는 상승 뜨거우니까 그러면 여기서 30도 하강 다시 어디 상승 60도 상승 90도 하강 연결해주면 돼. 연결. 그럼 하나 연결 둘 아이고 잘못했다. 연결 셋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는데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에 생기는 순환세포는 얘는 헤들리 순환이라 그래. 그 다음에 30에서 60도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60에서 90도는 몇 순환? 무슨 순환? 극순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기체의 영향을 보면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0도 부분 보세요. 적도 부분은 무슨 기류가 발달? 올라가지. 올라가는 게 상승 기류.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구름이 생겨, 구름이 없어져? 생겨요.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비 오면 저기압이야. 공기가 상승하면 지표에 있는 기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0도 부분에는 공기가 여기는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여기는 저압대가 생기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도 저압대라 그래. 아, 노란색으로 썼지만 이자님 이건 그냥 색깔만 다르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바다도 많기 때문에 뭐가 되게 많다? 강수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30도 부분 보세요. 여기는 하강기류가 발달한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기게? 고압대가 생겨.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데 위도 30도에 고압대 있는 건 중요해.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구름이 없어진다. 날씨가 뭐하다? 맑다.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뭐하다? 건조하다는 거지. 그래서 위도 30도엔 유난히 뭐가 많다? 사막이 많아. 오케이? 그래서 사막. 그 다음에 이제 60도는 다시 상승기류.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공기랑 위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기 때문에 전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한대 전선대.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이제 고압대가 되고 여기는 극고압대. 그래서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래서 적도지방은 뭐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고 건조해서 사막이 많고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거기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람인데 그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니까 고기압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죠. 근데 이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관측을 할 때 진행 방향의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오른쪽.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람이 부는데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이지.
그러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 다시 고기압 저기압이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 남반구는 반대가 되거든요. 고기압 저기압인데 진행 방향의 왼쪽. 그 다음에 지금 고기압 저기압인데 진행 방향의 이거 잠깐만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 힘들어. 진행 방향의 왼쪽.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바람은 중요해. 지금 그러면 이제 지구를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방향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0에서 30도, 0에서 30도에서는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무역풍이라 그래. 여기서 무역풍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동에서 서로 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거든요. 그 다음에 30에서 60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치우쳐서 불기 때문에 편서풍.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날씨가 중요해. 짜증나는 일인 거지. 그 다음에 극지방에선 동풍이 불어요. 무슨 풍? 극동풍. 그래서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방향, 편서풍은 이제 서에서 동으로 방향, 극동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방향이야. 이거를 알고 책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밑에 사막화 잠깐 보실까요? 자, 사막화를 먼저 볼게요. 이거 하고서 엘니뇨랑 라니뇨를 좀 해야 돼. 자, 거기 지금 사막화를 먼저 보면 사막화는 강수량 감소로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이 사막화겠지. 그래서 거기 사막 지역을 보면 줄잖아. 위도 몇 도? 위도 30도. 그래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엄청나게 큰 고기압이잖아. 그래서 주로 위도 30도. 그래서 하강기류 강수량 적고 증발량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거기 이제 북반구의 위도 30도 보면 봐봐.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다 북반구 위도 30도지. 그다음에 남반구 보시면 이제 거기 호주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같은 거 지금 보면은 다 위도 몇 도인 거 보이심? 30도 부분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사막 부분이 넓어진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제 발생 원인은 보면 이제 자연적 원인은 이제 대기대순환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무슨 데가 있으니까 고압대가 크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식물을 베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잉 경작, 심하게 농사를 짓고 과잉 방목, 와디즈 방목. 방목은 가축을 초원에 풀어서 키우는 거지. 그래서 초원에 있는 풀들, 얘네들 초식동물들 식욕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벌채, 한마디로 뭐를 없애는 게 문제다? 숲을 없애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 물 부족 뭐 당연한 거고 황사가 발생하는 게 뿌리가 있으면 흙이 잘 안 날려요. 근데 문제는 식물도 없고 그렇게 되면 흙이 땅에 붙어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 깎이는 것도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서식지가 줄어드니까 생태계 피해. 그래서 핵심은 숲을 만드는 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숲의 면적 늘리고 삼림벌채 최소화하고 방목 줄이고. 그래서 몽골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 원래 너네 나중에 시간 되고 설명 혹시 기억나면 50년대 60년대 사진 찾아봐라. 숲이 없다. 다 심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옆에 그래프도 살짝 보시면 위도 0도 부분에 강수량 많은 거 보이지? 옆에 그래프에도 살짝 보면 막 이상한 그래프 보이지 않아? 사막과 사막과 지역이 위도 30도로 주로 분포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래프도 쫙 보면 0도 부분에 강수량 되게 많죠. 위도 30도 부분에 뭐가 되게 많은 거 보여? 증발량 엄청 많은 거 보이지? 그래서 여기 저압대, 고압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압대는 근본적으로 뭐가 많다. 이제 거기 이제 적도 지역은 근본적으로 모두 많고 바다도 많고 그 다음에 저기압도 발달돼 있어서 비가 엄청 많이 오지만 이제 위도 30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적고 그 다음에 고기압도 발달돼 있어서 참 어떻다? 건조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파악하고 나서 어디를 보셔야 되면 엘니뇨를 와야 돼. 엘니뇨가 그게 신의 아들인가? 어린아이란 뜻인가? 뭐지 뜻인데 자 이런 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또 세계지도를 또 봐볼까? 너네 지리는 기억나? 지리? 얘는 사용할 수 없겠다.
되겠다. 저 써주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대충 그릴게. 여기 우리나라, 대충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대충 그릴게. 우리나라 있고, 여기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있고, 자, 여기 이제 섬들이 겁나 많거든요. 자, 여기 섬들 엄청 많거든. 여기 뭐 있게? 여기 인도네시아 있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엄청나게 큰 섬 하나 있거든. 아, 섬이라고 하면 되지. 대륙이 있다. 오세아니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남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태평양 건너에 뭐가 있으시고, 아메리카 있는데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캐나다 있고, 미국 있고, 요쪽에 이제 멕시코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 여기에 있는 나라가 페루야. 여기를 기억해야 돼.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럼 질문. 이쪽 무슨 태평양? 동태평양이야. 이쪽은 서태평양이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어요? 동해에서 서로 불고 있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태평양 부근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거를 왜 강조하십니까? 라고 하면 엘니뇨 때문이지. 엘니뇨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역풍이 약해서 무역풍 약화로 저기 동태평양 페루 부분 있지, 남아메리카. 저쪽에 이제 동태평양에 표층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엘니뇨야. 이거 통으로 해야 돼. 그래서 높아지는 현상. 요게 엘니뇨야. 무역풍 약화. 그러면 평상시부터 봐야 되지. 그래서 평상시. 자, 그래서 이제 평상시부터 이제 본다. 평상시에는 자,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그래서 이쪽이 페루, 이쪽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좀 세요. 자, 그러면 적도지방 바닷물은 원래 뜨뜻해, 원래 차? 원래 따뜻해. 영도니까. 원래 따뜻해.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무역풍이 이제 웬간하게 세면 따뜻한 바닷물이 다 어디 쪽으로 쏠리게? 서태평양 쪽으로 이쪽에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쏠려. 그러면 위에 따뜻한 물이 좀 적어지니까 여기 층이 좀 약해지잖아. 그래서 아래쪽에서 무슨 해수가 올라오게? 찬해수가 올라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용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다시. 그러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려서 가다 보니까 찬해수가 용승이 돼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항상 기온은 상대적이거든. 여기는 차갑고 따뜻하지? 따뜻하면 무슨 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 따뜻하면 공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 상승기류. 그러면 기압이 올라가 내려가? 자, 내려가요. 구름 생성 과정, 공기 상승, 온도 하강, 수증 기은결, 구름 생성, 수증 비 내림이거든. 상승 기류다. 그러면 여기에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여긴 공기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상승 기류는 뭐가 생기겠어?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무슨 기류가 되게? 이쪽은 하강 기류가 되니까 여기는 날씨가 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서태평양 쪽에는 따뜻해. 그래서 언제나 바람은 무슨 곳에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따뜻하면 공기가 올라가. 그래서 여기는 기압이 낮아져. 그래서 기압이 낮아져서 결국은 구름이 생기고 뭐가 많아지는 상황. 강수량이 많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높아? 기압이 높아. 그래서 그 고기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맑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 하기도 하거든. 건조하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약간 그 동남아시아 하면 비 어떤 이미지가 있어?
비 많이 일어나는, 비 많이 내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 비가 많이 오고 여기서는 이제 맑고 건조해.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차가운 해수가 용승이 되면 문제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염류들이 올라와. 그래서 이렇게 용승이 일어나면 영양염류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양염류를 먹으려고 뭐가 많아지게? 플랑크톤이 많아져. 그럼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뭐가 많아지게? 어류가 몰려와. 그래서 뭐가 많이 오게? 이제 물고기가 잘 잡혀. 이게 평상시야. 그러면 엘니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엘니뇨의 원인은 뭐가 약한 거? 무역풍이 약하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서동이라고 쓸게요. 이게 무역풍이 약해졌어. 그게 뭐가 문제냐면 평상시에 저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역풍이 좀 강하니까 저 쏠려 있던 게 몰려온 거야. 근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어디 쪽으로 몰려오게?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몰려오는 거야. 물론 여기가 따뜻한 해수가 아직은 많긴 많지만 몰려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용승이 어떻게 되겠어? 못 올라와. 일단 용승이 못 올라와. 그래서 지금 찬해수의 용승이 줄어들어. 그러면 어장이 어떻게 될까? 어장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기온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봐야 돼서 지금 원래는 평년, 이게 항상 비교해야 돼. 이때는 차가웠거든. 근데 이쪽에 이제 기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쪽에 무슨 기류? 이쪽이 상승 기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쪽에 무슨 기류? 여기가 하강 기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뭐가 생기겠어요? 구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동태평양 쪽에 기압이 내려가면서 뭐가 많아지는데 이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이 생기면서 뭐가 많아지는데 강수량이 많아지는데 불균형하거든. 많은 게 아니라 홍수가 생기는 거지. 그게 한 번에 비가 많이 오는 거야. 폭우가 되는 거야. 그냥 조금 많이 오면 괜찮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오히려 기압이 어떻게 되게? 기압이 올라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총량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이쪽은 너무 심한 거거든. 맑고 건조한 종류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갈라지는 거 뭐라고 들어? 생각이 안 난다. 산불. 아니 그거 원한 게 아니었는데. 건조해서 이제 뭐가 생기고 산불이 되게 많은 거예요. 됐어? 이거 막상 시험 나오면 어떨 것 같아? 이거 그림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저 뭐에 관한 얘기를 좀 알아야 되게. 저 대기대순하는 얘기를 조금 알아야 돼. 참고로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냐면 라니냐가 있거든.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 뭐가 강화되는 거? 무역풍이 오히려 강해져서 이게 동태평양의 표준수온이 그러니까 평균 연도랑 비교해서 뭐 하는 거? 낮아지는 건데 평상시에 더 극화된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무역풍이 세지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너무 차가워. 상승기류 너무 심해. 구가 엄청 생겨. 강수량 많아. 노노노. 홍수나 폭우. 이쪽은 건조해. 좀 건조해. 노노노. 너무 건조해. 가뭄. 이렇게 오는 거죠. 요게 차이가 이제 있다. 이거 문제 나면 되게 헷갈려.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그래. 그래서 86쪽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면 그러니까 엘니뇨는 그냥 원인 자체를 통으로 외우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 페루 쪽이야. 남아메리카다. 평년보다 높은 상태에 지속되는 거. 그래서 대기대순환의 변화죠. 왜냐하면 무역풍이 세냐 무역풍이 약하냐거든. 그래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자, 그래서 평상시 잠깐 보자. 평상시 한번 다시 보자. 평상시 보시면 원래 무역풍은 동해에서 서로 분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밀려가는데 무역풍이 좀 웬만큼 강하면 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감에 따라 동쪽에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가 서쪽으로 감에 따라 출천한 용승이라는데, 용승이라고 하는 건 바닥 쪽에 있던 찬해수가 이제 표층 쪽으로 올라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표층수온이 낮고 그래서 기온도 낮은 거야. 이해가 갔어? 어획량이 풍부한 이유는 이제 용승이 일어날 때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랑 플랑크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강기류, 고기압, 맑고 건조. 근데 이제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물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상승기류, 저기압, 비가 많이 내린다. 근데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하다 보니까 서쪽에 쏠려있던 해수가 어디로 몰려온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용승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가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강수량이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면 다행인데 많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홍수랑 폭우, 그 다음에 용승이 약화됨에 따라 어획량 줄어든 거 이해가시죠? 서태평양은 반대로 가시면 돼요. 이쪽은 따뜻하긴 해요. 근데 평상시보다는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강기류가 형성이 돼서 이제 감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니냐도 살짝 나왔지? 라니냐도 살짝 보이시나? 라니냐도 그래서 살짝 보이시면, 라니냐는 평상시에 무슨 과정으로 기억하셔라? 업그레이드 된 상황으로 기억하셔라. 무역풍이 너무 세시다. 그래서 서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오시고 동쪽은 너무 건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도 보시면 엘니뇨 시기의 수온 편차는 관측 수온에서 평년 수온을 뺀 거가 편차라고 써있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관측 수온이 더 평년 수보다 높은 거 보이니? 오른쪽이 더 무슨 색깔이 돼버렸어? 빨간색이 돼버렸지. 원래는 오른쪽이 더 낮아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엘니뇨.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여기 이제 슬슬 끝내자. 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한 미래 기후 예측해서 보시면 이제 87쪽 갑시다. 뭐 다 좋은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실기체 배출량이 많다. 그럼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되게 심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프 보시면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문물하게 계열하면 현재보다 6도씨가 상승할 거다. 와, 평균균이 6도씨면 끔찍한데? 여름 평균균이 25도씨에서 31도씨가 되면, 그래서 묘는 이게 기후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뜨거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21세기 후반에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 부족으로 인한 거, 그러니까 뭐 뻔하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가장 심각한 게 그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기상재해라던가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지? 겨울이 추워야 좋아. 추워야 그런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 추운 게 좋은데 다양한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야, 나는 솔직히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 우리는 대중교통 타지, 자가용 잘 안 타지, 일용품, 이건 반성할게요. 아, 이게 되게 힘든 게 일용품 너무 힘들어. 나도 옛날에 텀블러를 열심히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다 보니까, 라떼 그 우유 거품 안 닦이는 거 알아? 어쨌든 그래서 사회 고가적 노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 저감 기술, 그래서 화석연료 대체할 수 있는 거, 신재생 에너지 기억하지?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 다음에 에너지율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약 가입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탈출했잖아. 에휴 짜증. 그래서 거기 유엔 기후변화 협약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제 보시면 기후변화에 의한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기체를 제한을 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래도 좀 이 정도로까지만 배출해줘 약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그래서 그 트럼프가 탈퇴한 게 그 파리협정이잖아. 그 다음에 글래스고 기후 뭐 합의 등이 있다. 심각하지. 자, 그러면 거기 85쪽 다시 가보자. 85쪽 와봐. 85랑 87은 나랑 하자잉. 자, 일단 1번.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두 개 다 빼자. 복사 평형.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반사율. 아까 70 흡수, 70 방출이라 했지? 그럼 반사는 몇 퍼센트? 30%. 그 다음에 온실기체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복사해서 대기업소 때보다 평균을 높게 유지시키는 효과는 온실 효과.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 강화죠. X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이제 복사평형은 하겠지만 더 많이 흡수, 더 많이 방출이 되니까 복사평형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당연히 열수 변동이 일어나죠. 일단 그 지표의 대기의 재복사 양이 달라질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4번이죠. 다양성이 줄어요. 왜냐면 기후가 오히려 더 다양해지지 않는 효과라서. 자, 그 다음에 87 오시면, 자, 다음은 엘니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이지요. 그래서 엘니뇨는, 그래서 얘는 아예 정의 자체를 외우는 게 나아. 적도 부분 동태평양 해역의 표준 수온이 평균적인 연도보다 높은 상태야. 이거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져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루가 동태평양인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오히려 따뜻한 바닷물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찬 해수가 올라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용성이 약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사막화,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 맞고, 사막은 주로 이거는 위도 기억하셔야 돼요. 위도 30도. 그 다음에 이제 사막화를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수법 쓰는 거 찾으시면 돼요. 과잉경작, 과잉방목, 산림 파괴, 맞지? 그래서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바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 하시면 되죠. 화석연료를 많이 씁시다. 자, 그래서 이제 88쪽 오시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열수지 변동성.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중학교 때. 그래서 지금 페트병 A랑 B에다가 이제 물을 절반 정도 채우는데 지금 페트병 B에다가 발포 비타민 두알을 넣는데요. 자, 발포 비타민 두알에 거기 탄산수소 나트륨 있대. 기억 안 나?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 나오면 무슨 기체겠니? 탄산 CO3니까 탄산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방출되지. 그러니까 거기 탐구에서 그 페트병 A랑 페트병 B의 차이는 이산화탄소가 있냐, 이산화탄소가 없냐야. 그러니까 B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 거고 A는 그냥 굳이 치면 대조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페트병 A랑 B 이거 이제 블루투스 온도계 연결하고서 온도 변화를 10분 동안 관찰을 하는데, 자, 지금 둘 다 뭐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걔는 설명 조금 해야겠다. 이거를 이거 그래프 복사평형 온도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하실게.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금 언제가 복사평형 상태? 오른쪽이 복사평형 상태야. 이때는 흡수하는 거랑 거기 페트병 열을 흡수할 거거든. 흡수하는 거보다 방출하는 게 더 어떤 상황? 더 많은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는 흡수하는 에너지랑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이제 같은 상황인 거지. 조심할 거는 전등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뭐 하는 상황? 일정한 상황이고, 이게 페트병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얘가 페트병 A면 페트병 B는 어떻게?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 여기서 지금 차이가, 여기서는 무슨 기체가 있다는 거?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아무래도 페트병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일부를 다시 어떻게? 흡수하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효과라는 게 온도가 높아진다가 아니야.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시뮬레이션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보면 지표면, 야, 지표면도가 14.9도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쨌든 네, 온실효과 무섭다. 됐니? 자, 그럼 이제 89쪽 와보자. 자, 그래서 탐구에 얘도 그냥 같이 할게요. 뒤에 조금 문제 풀 시간 줄게. 자, 1번에 발포 비타민이 물에 녹으면 온실기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과정에 의해서 페트병 A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기체가 없어. 온실기체가 없어. X. 그 다음에 전등을 켠 후 10분이 지났을 때 페트병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A가 B보다 적다가 돼야 되는 거지. 적다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정 7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을 때 복사평을 이룰 수 없다. 이루죠. 이룬데 더 어떤 온도에서 이룬다고?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X. 이거 되게 조심해야겠지. 이루지 않는다가 아니야.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을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에어로졸, 메테인,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압도적인 A는 누구겠니? 당연히 이산화탄소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봤던 거 기억나? 두 번째로 맞는 게 뭐였어? 메테인이었어요. 참고로, 에어로졸은, 에어로졸은 오히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한대요.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한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온 변화가 더 내려가겠죠? 흡수하는 게 적으면 뭐 하는 것도 적어짐. 방출하는 것도 적어지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거는 한번 봐봐. 자, 그거는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아까 숫자 기억해야 되는 거 기억해? 흡수하는 게 최종적으로 얼마였다? 70이었기 때문에 반사하는 건 무조건 30이에요. 반사해야 되는 건 무조건 3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출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복사 에너지인데 은근 값 컸던 거 되게 기억나지? 그래서 지구복사 에너지 일부가 되게 흡수됐다가 B, 지표로 재방출. 그러니까 B 과정이 무슨 효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표도 보시면 1750년도 때 이제 온실기체 온도가 280 ppm, 이게 ppm. 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410. 빙하기 때는 어떨 것 같니? 이때 온실기체가 더 많을까 적을까? 빙하기는 추우니까 빙하기겠지. 그러면은 온실기체 농도가 더 높겠어, 낮겠어? 낮겠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0도보다 이제 280보다 더 그렇죠, 작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선생님 계속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15도예요. 15도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지금 15도. 8도면 너무 춥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기억의 A는 30이다. 맞고 기억은 280보다 작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랑 C 같은 경우에는 1750년도보다 당연히 2020년도에 더 크죠. 왜냐면 지금 온실기체가 더 많으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 몇 시야? 거기 13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1번에서 90쪽에 1번에서 13번. 그래, 채점을 해보자. 자, 1번. 자, 1번에 3번.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두 가지. 빙하의 융해. 그 다음에 해수의 열팽창. 두 개 쓰면 돼. 빙하가 높고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팽창이 일어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다. 뭐라고 썼는가? 아, 차차차차. 해수면 상승이니까. 자, 7번, 4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엘니뇨가 어렵지 않아요? 아닌가? 자, 다음 넘어가서 10번. 10번에 하나, 11도 하나, 12에 5,
일단 13에 빙하 면적 변화가 줄어들므로 극지방의 반사율이 줄어서 지표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뭐 등등등등등. 됐나? 앞으로 다시 가셔서 자, 질문 있나요? 엘니뇨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거에서는 표층의 수가 어디로 가고 있지? 서쪽으로 가고 있지. 이거는 바람이 서쪽으로 가는 바람이 세서 그래. 즉 이 경우는 뭐가 센 거야? 무역풍이 엔간히 센 거야. 그래서 얘가 언제? 평상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무역풍이 약해져서 여기가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가 더 크다. 그치? 그 다음에 동태평양과 서평양 표층선 차이인데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상대적이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쪽은 정말 따뜻한 해수가 쏠리고 이쪽은 찬 해수가 용성돼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 차이가 더 클 거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잖아. 이해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해수가 동쪽으로 쏠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태평양 수는 좀 낮아지고 동태평양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거기가 되나? 그래서 니은은 그래서 가일 때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해도 돼. 따뜻하면 저기압이야. 왜냐하면 공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동태평양 해역에서는 가일 때가 기압이 더 높아. 차가우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9번도 오시면 네, 9번에 2번. 아니, 8번에서 2번. 9번에 오시면 9번에 지금 여기서 해수면의 높이 편차거든? 여기서 이제 해수면의 이제 높이 편차인데 지금 저쪽에 해수면이 잠깐만 높이 측정값에서 평년값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해수면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지금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크지. 근데 이게 높이 편차가 측정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니까 여기는 뭐가 올라간 거니? 해수면 높이가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마니지스 바닷물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평양 쪽에 바닷물이 동쪽으로 몰려온 거지. 이해 갔어? 이거는 이제 무역풍이 약한 경우니까 엘니뇨가 되겠지. 라니냐가 되면 바람이 더 세지니까 오히려 높이가 더 어떻게 되게? 더 낮아져, 서쪽이. 아니, 동쪽이. 대신 서쪽이 더 어떻게 되게? 높아지겠지.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평상시랑 비교해서 수온이 높아졌고 용승이 오히려 약해지죠. 그래서 어획량이 줄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가 있다라고. 됐어.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 1번 잠가볼까? 1번에 일단 기억할 게 요게 30이지. 됐어? 네. 그럼 요게 합해서 얼마야? 요게 합해서 30인데 그러면은 지금 지표에서 되게 많이 방출했는데 어차피 여기 합해서 30이거든? 이게 아마 140 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가 뭐보다 커야 돼? C가 D보다 커야 돼.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A랑 B랑 비교를 하면 지표로 대략 50이 오고 대기로 대략 한 20이 가거든요. 대략 50이씩 그렇게 나눴거든. 정확한 숫자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표가 더 많이 되어지잖아. 태양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A가 B보다 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거 합해서 고작 얼마거든? 30인데 지금 지표로 들어오는 게 거의 얼마야? 요게 58, 얘게 98이란 말이야. 여기 지표로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2는 내가 외우진 않았어도 얘는 뭐보다 커야 되거든. 98보다는 커야 되지. 이해 갔어? 그래서 2가 훨씬 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충 외우지는 않았어도 대충 감으로는 잡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정확하게 수치해야 되는 거 A랑 B 합해서
결국은 흡수량이죠. 지구가 흡수하는 양. 그래서 이게 70이고 결국 지구가 내보내는 거 70. 그래서 뭐여야 돼? 답은 A랑 B랑 합해서 70이고 D랑 F랑 합해서 얼마? 70 나와야 되거든. 왜냐면 A, B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 합해서 70이란 말이야. 그래서 리을은 맞죠. 내가 DF 30이라 했니? 미안합니다. 70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진짜 잘못 얘기했네. 70이야, 70. 미쳤다. 70. 여기가 70? 참내 지가 강조해놓고 지가 들리냐. 70. 됐어? 그 다음에 2번은 괜찮아? 그러니까 2번은 그래서 엘니뇨는 안 헷갈리려면 엘니뇨 정의가 되게 명확해야 돼. 엘니뇨의 정의는 동태평양의 표충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균보다 어때? 한 번은 평균이고 한 번은 지금 평상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때가 표충 수온이 훨씬 높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때가 엘니뇨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쪽엔 수온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라고 하면 이쪽은 어차피 따뜻한 해수가 많아. 그러니까 서쪽은 어차피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다 서쪽으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항상 무슨 상태이긴 한데 높은 상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항상. 이해 갔니? 그래서 가가 평상시고 나가 엘니뇨. 그러면 이때가 지금 그래서 보면 이때 바닷물 방향 보세요. 바닷물 방향이 다 서쪽으로 향해 있죠. 근데 약간 나에서는 약간 기세가 약하지 않아? 기세가 약하고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도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무역풍이 약한 거야. 그래서 동에서 서로의 표층해수 이동은 무역풍 때문에 나타나는데 가가 더 강하고 나가 더 약한 거지. 그 다음에 적도북은 서태평양에서 강수량.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어차피 한 파트만 제대로 외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온도가 낮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기압? 여기가 고기압일 거고 여기가 저기압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꾸로 여기가 수온이 높아졌지. 그럼 여기가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될 거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뭐가 되겠어? 고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은 저기압일 때 많기 때문에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무슨 시기에서 더 많을 것이다? 가시기에서 많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적도 부근의 어획량은 평상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다 나시기 적은 게 맞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 4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자, 3번에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인데 일단 온실 효과가 증가해서 거기 가부터 볼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어. 지구온난화 왼쪽 화살표로 갈게요. 왼쪽 화살표에 해수 온도가 상승했어. 빙하가 녹겠지.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구온난화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오시면 대륙빙하. 아까 선생님이 해수면 상승 얘기했을 때 바다에 있는 빙하가 문제가 아니라 대륙에 덮여있는 빙하가 몰려오는 게 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대륙빙하가 면적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땅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죠. 하얗면 반사를 많이 해. 근데 하얗지 않잖아. 흙이니까 흡수를 더 많이 해. 반사율이 감소하고 그러면 결국 대륙빙하의 면적이 준다는 얘기는 대륙빙하 바다로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해수면 높이 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빙하가 녹아서. 근데 두 번째는 해수가 온도가 올라가서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이해 갔어? 그래서 가 과정의 영향으로 지각 변동과 전혀 상관없죠.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기역은 감소받고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가는 건 해수면 높이 상승이 맞고. 됐어? 그 다음에 4번은 사막화는 오히려 단순하지. 이거 됐네. 사막화는 오히려 단순하지. 사막화는 옆에 그래프만 잘 봐도 해결이 되는데 옆에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자, 위도 적도에서 뭐가 더 많아? 적도에서 지금 강수량 많은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적도의 강수량이 많고 그 다음에 A가 위도 몇 도 부근이야? 아니 A래. 여기가 위도 30도 부근인 거 보이지? 위도 30도는 증발량이 많아서 요렇게 뭐가 많다? 사막이
겁나 많다. 그래서 A는 특히 적도에서만 하는 걸로 보아 얘는 뭐가 됨? 얘는 강수량, 그 다음에 얘는 증발량. 됐어?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돼. 그러니까 사막화는 위도 몇 도를 잘 보면 끝? 30도. 그래서 그래서 오늘 집중 열심히 했다. 안 가르쳐 주지라고 할 줄 알았지? 5번이야.